869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요. 자, 그 지름 AB의 연장선 위에 O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도록 C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 길이는 모두 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점씨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 PQ에 대하여 바로 각 AOP를 알파, 각 BOQ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바로 선분 CP. 자, 이 길이를 바로 무엇으로? 바로 알파와 베타에 대한 바로 사인이나 코사인 값으로 한번 나타내 봐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는 이 부채꼴의 바로 무엇입니까? 중심각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도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된다? 직각의 발견입니다. 항상 도형이 나왔을 때는 이 직각의 발견, 직각을 발견해야지 어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아니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눈에 익숙해야 되는데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다? 항상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T와 B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각 A, P,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 자, 그리고 이 호 AP에 대하여 중심각이 알파면 호 AP에 대한 원주각이 있죠. PA, PBA. 이 각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이 각 자체가.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호 BQ에 대한 중심각이 베타니까 바로 원주각은 각 QPB죠. 이 각이죠. 이 각이 바로 이 베타의 무엇이 된다? 절반이 되니까 이 각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2분의 베타가 된다. 자,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삼각형 PBC에서 한 변의 1, 이 마주보는 각 2분의 베타.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CP인데 CP가 마주보는 각은 바로 각 PBC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각은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각 PBO가 OBP가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이 각이 바로 평각 파이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다? 2분의 알파를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삼각형 PB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저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 CP의 길이 한 변이 마주보는 각. 이 CP가 마주보는 각은 바로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바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자, BC인 한 변이 마주보는 이 1이 마주보고 있는 바로 각 CPB 바로 2분의 베타죠. 이 사인 2분의 베타와 같다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사인은 자, 두 개의 각이 합쳐서 몇 도가 된다면 180도가 된다면 즉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를 더하면 2분의 알파가 더하면 180도가 되니까 각이 같겠죠. 그리고 180도 공식은 사인이 주인공이니까 바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CP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대각선의 고분 같은데, 자, 이 부분만 곱해버려서 분자로 올려보면, 결론적으로 사인 2분의 베타분의 사인 2분의 바로 알파로 CP를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직각의 발견이 도형 문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하면 또 하나가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맞죠? 하나의 호에 대해서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반드시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7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A, B, C가 바로 2분의 파인, 즉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O는요, 이 원의 중심이, 이 O는 바로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바로 내심이 되겠죠. 그럼 내심이 되는 딱 순간 내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뭐다? 똑같은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직선이 내심을 지났기 때문에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내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 AO와 AO의 연장선이 바로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자, 이 DB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라고 했습니다. DB의 길이가 4일 때, 자, 삼각형 ADC의 바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외접원의 바로 무엇? 반지름을 찾아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사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도 고민할 수가 있겠죠. 바로 삼각형 이 ADC에 바로 한 각과 그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안다면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여서 웨이제벌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이 DB는 4고 이 원의 반지름,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무엇이다? 3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표시해 줘야 되죠. 원이 이 삼각형의 세 변과 바로 접하니까 항상 원이 직선과 만나서 뭐다? 접선으로 만나버리면 항상 접점까지 연결하고 뭐 한다? 수직 표시를 하라. 이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강조했던 거죠. 따라서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 이 길이가 반지름이고, 맞죠? 반지름이 3, 3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각형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죠?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반지름이 3이니까 이 모든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DB가 4인데 여기 요 정사각형의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바로 D에서 어디까지 요 접점까지 연결한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삼각형 ADC의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각에 대한 정보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3, 그리고 DB가 4다. 이런 걸 모두 다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나요? 자, 이 길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또 떠올라야 된다? 자, 삼각형의 닮음이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 DO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F라고 해볼까요? DOF와 DAB가 바로 얼마나 된다? 닮음이 된다는 거죠.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점의 각을 가진다면 여기 DOF도 바로 무슨 각?
점의 각을 가진다. 여기가 수직이 때문에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바로 닮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 각을 기준으로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1이면 큰 삼각형도 3대 1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3대 1이니까 얘도 3대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4죠. 지금 DB가 4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3대 1이니까 바로 1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3이잖아요. 그 말은 이 길이가 바로 A에서 어디까지? 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또 어떻습니까? 바로 합동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왜? 직각 같고 이 공통변을 가지고 이 각도 같고 아니면 이 변도 반지름으로 삼으니까 같아서 이 길이 또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길이를 우리가 바로 원의 바깥에 있는 점에서 끈 바로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ADC 삼각형의 우리가 모든 길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구를 알아냈으니까 이 AD 길이는 찾을 수가 있겠네요. AD 길이는 바로 삼각형 DAB의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자, 먼저 우리가 여기 AD 길이를 찾아보면 요 AD 길이는 삼각형 DAB의 빗변이 되기 때문에 맞죠? 자, 루트 얼마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AD의 길이는 바로 루트 자, 한 변이 12와 여기는 DB가 4니까 그죠? 12와 4가 되죠. 그러면 12의 제곱 144 그리고 여기에 4의 제곱 16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직각삼각형이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죠? 12잖아요. 그럼 숫자가 크면 불편하니까 자 4 대 12는 1대 3입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1대 3대 루트 10이 되죠. 그런데 원래 길이는 4였으니까 1의 비율이 4배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4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게 편하죠. 아니면 9와 3을 더한 12의 제곱 144 플러스 얘는 4니까 16이 되죠. 그럼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60이 돼요. 160은 16 곱하기 10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를 4 루트 10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AD의 길이가 바로 얼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까? 바로 4 루트 10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아니까 바로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요 C의 사인각만 알아준다면, 맞죠? 사인각만 알아준다면 무엇이 바로 이 웨이제블의 바로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시각에 대한 정보, 시각을 직접 찾아도 몇 도인지 찾을 수 있다면 찾아도 되지만 무엇을 우리는 사인 C만 안다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10이니까 사인 C만 안다면 웨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C에 대한 바로 사인 C의 값을 알려면 잘 보면요. 이 삼각형에서는 사인 C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사인 C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C의 값을 알려면 고개 넘어 직각으로 하니까 CA분의 AB가 돼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12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원의 바깥에서 접선까지 그으면 그 접선의 길이는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요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x라고 한다면 C에서 접점까지 그었죠. 그러면 C에서 여기서 접점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게 바로 x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은 10이고 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요점까지니까 접점까지니까 x 플러스 요 반지름의 길이 3이 되고 이 빗변은 얼마가 된다? x 플러스 9가 되니까 자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에서 자 빗변의 제곱 즉 x 플러스 9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길이의 합과 같으니까 9와 3을 더하면 12니까 144가 되고요. 플러스 이쪽은 x 더하기 3일 거라고 했죠.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개해보면 x제곱이 좌우변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자, 2 짠짠하면 18x고요. 9의 제곱 81이죠. 자, 여기는 144에다가 x제곱은 사라졌고 2짠짠 6x가 되고 상수항이 9가 되겠네요. 자, 6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6x가 되어서 12x가 되고요. 144와 9를 더하면 153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81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7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12분의 70인데, 자, 12 곱하기 6이 얼마입니까? 바로 72가 되어서 우리는 이 x의 길이를 바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로 찾아냈다? 6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6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ABC에서 우리 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찾았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C는 고개 넘어 직각이니까 바로 15분의 1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사인 C가 얼마가 된다? 자, 빗변 15분의 고개 넘어 직각으로 9 더하기 3,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4가 바로 사인 C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각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C가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이 4루트 10이니까 바로 이 삼각형 ADC에서 바로 삼각형 ADC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한 변이 바로 4루트 10인데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입니까? 사인 C가 5분의 4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과 같다는 거죠. 느낌이 옵니까? 자, 따라서 4와 4는 약분이 되고요. 2R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5루트 10이 되죠. 2R이 바로 5루트 10이 되니까 이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외접원의 넓이 S를 생각한다면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제곱하면 분모 제곱 4가 되고요. 분자 제곱 25 곱하기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2는 4, 2, 5,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2분의 25와 5를 곱한 125파이가 바로 삼각형 ADC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모의고사 정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닮음도 물어보고, 그죠? 변의 길이 찾는 거. 그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등학교 내용은 바로 어디에? 바로 이 부분 사인 법칙 이용하는 이 부분만 고등학교 내용이지 여기까지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중학교 도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중학교 도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우리가 100번 사인 법칙을 알아도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학교 도형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항상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71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이 원위에 있는 바로 원위에 있는 네 점을 연결하면 그 네 점으로 이루어진 바로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정리해 봤지만 원위에 있는 네 점을 연결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니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무엇이다? 이 네 점이 이 네 점으로 만든 이 바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항상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바로 무엇이 똑같다? 마주보는 이 각의 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몇 도가 되어야 된다.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각,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 변을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사각형의 이 외곽의 크기는 누구랑 같다? 이 각과 이웃하고 있는 이 각에 대한 바로 대각, 즉 이것을 내대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각과 이 각은 뭐하다?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이 두 각을 더해서 180도고 이 내접하기 때문에 마중보는 각의 합도 180도이므로 이 부분이 공통이니까 외곽과 이웃한 이 각에 대한 바로 대각이 되니까 네 대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외곽과 그 네 대각의 각은 항상 같다는 거. 우리 앞에서 복습을 해줘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자, 대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요. 여기에서 원주각이 생기죠. 자,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호에 대해서도 원주각을 생각하면 이 각과 이 각이 또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에 대해서도 원주각을 생각하면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생각한다면 바로 어떻게 됐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버립니다. 자, 따라서 자,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삼각형이 각각 네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각이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리고 이 각은 서로 막꼭지각이니까 이 두 개의 바로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어떻죠? 각 두 개가 모두 다 똑같죠. 따라서 AA 닮은 바로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의 거점을 우리가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주보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닮은 B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PA와 PD, 자, PA 길이와 PB 길이의 B와 PB가 아니라 PD죠. PD의 길이의 B와 자, 그리고, 자, PA로 갔으니까 이 아래 삼각형을 할 때는 대응변이 PA니까 각이 X 표시 있는 데로 갔으니까 PB를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PA 대 PB는,
PB 대 PC가 되겠죠. PB 대 P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PA와 누구를 곱한 거? PC를 곱한 것은 내항의 곱 PB와 PD를 곱한 거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즉, 이 P의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 것은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PA와 PC를 곱한 것은 PB와 PD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3학년 때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아야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871번에 들어가면요. 이 BC와 CA가 8인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 6, 8이 나왔으니까 빗변은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 내부에 점 내부에 BP의 길이가 4가 되도록 이 P점을 잡아서 P에서 각각 A, B와 어디에 BC에 수순의 발을 내려서 각각 그 수순의 발을 Q점, R점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수순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는 내용을 떠오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숨은 그림 찾기. 여기서는 숨은 숨은 원을 여러분들이 찾아라 이 말이죠. 찾기. 자, 우리가 직각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이런 원을 찾아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가 되죠? 180도. 자, 앞에서 마주보는 각이 합이 몇 도이며 180도이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바로 B와 Q와 P와 Q는 BRPQ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면 바로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 BP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지름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이니까? 90도이니까. 바로 BP가 지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BP는요, 이 원의 지름이니까 삼각형 BPQ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되고 BPR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아니면 BQR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 아니면 QPR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바로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QR의 길이를 물어보잖아요. QR의 길이. 그러면 QR의 길이를 우리가 물어봤기 때문에 외접원의 지름이사, 반지름이 2이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내가 QR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QR이 마주보고 있는 뼈, 마주보고 있는 각이 우리가 각비, 즉 QBR 삼각형에서 이야기할게요. QR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각비죠. 자, 이 삼각형을 이용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쪽 삼각형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이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QR이 마주보고 있는 각 B의 바로 사인 값은 바로 뭐와 똑같다? ER과 똑같죠. 그 ER이 바로 외접원의 바로 뭐다? 지름이니까 얘가 4라는 것입니다.
맞죠? 반지름은 2니까 지름, 2배 하면 4,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만 찾으면 되겠다. 사인 B만 찾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인 B가 눈에 보이나요? 이제 삼각형을 크게 보세요. 크게 보면 이 직각이니까 사인은 고개 넘어 직각이죠. 고개 넘어 직각이라서 이 사인 B가 10분의 8, 바로 5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QR의 길이는 바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5분의 4와 4를 곱한 바로 얼마가 되겠다? 5분의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사실 풀이가 한 줄이죠. 풀이가 한 줄. 어떻게 보면 암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수문원을 여러분들이 못 찾아버리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문원만 찾아버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QR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원을 못 찾아버리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이면 180도이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각이 각각 수직이니까 바로 90도니까 이 BP가 바로 이 외접원의 무엇이 된다? 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정사면체 오랜만에 나왔죠? 정사면체는 자, 무엇이다? 바로 정삼각형 몇 개가 정삼각형 네개로 만든 입체 도형이죠. 따라서 그 정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인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모순이는 모두 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꼭지점 A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 점이 H입니다. 그리고 BAH와 CAH가 바로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죠. 저 여기에 BAH 이 각과 CAH 보이나요? 이 각이 같다고 했어요. 자, 그렇고 점 H에 또 모서리 AB에 수순의 발을 잡았는데 그 점이 P입니다. 여기가 수직이죠. 그러면 APH는 바로 뭐다?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럴 때 모서리 AC 위에 자, 이 AP 길이와 똑같은 CQ의 길이를 잡았습니다. 즉, 이 AP 길이와 똑같은 CQ의 길이를 잡았을 때 그때 QH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QH는 AC와 수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수직이다,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수직이면 수직인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P와 QC가 일단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QH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서 이 밑면 BCD에 수순의 발을 내리면, 이 H는 무엇이 된다? 바로 삼각형 BCD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무게 중심. 아시겠나요? 무게 중심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하 벡터를 선택한다면 거기에서 정사형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거에 의해서 왜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순을 내면 바로 무게중심이 되니까 무게중심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는 게 무게중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각형에는 중선이 있죠.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게중심이죠. 자, 그러면 중선은 무엇이죠? 중선은 바로 이 꼭지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이 대변에 무엇을 바로 이 대변을 뭐하는 이등분하는 이등분하는 이 중점과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자, 중선을 그어버리면 이 밑변을 어떻게 한다? 반뚝 자르죠. 반반이 되면서. 맞죠? 넓이 또한 어떻게 된다? BC 요정까지, BD 요정까지 각각의 삼각형을 1대1의 바로 중점이니까 넓이도 반뚝 잘라준다. 삼각형의 넓이를 반반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H가 무게 중심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BH와 여기를 만약에 M으로 놓는다면 MH의 길이의 B는 2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BH를 구할 수 있겠나요? 자, BM은 BCD가 정삼각형이니까 사실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BM은 바로 이 BCD 삼각형의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BM의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죠. 바로 1이 되어서 이게 얼마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BH를 찾아야 되니까 BH는 BM 길이 바로 2분의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H가 되니까 BH는 이 BM 길이의 세 칸 중에 몇 칸을 차지한다? 두 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H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H를 찾을 수가 있겠죠. AH는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AB 길이가 1이니까 맞죠? AH 길이. 자, 여기서 AH 길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빗변 제곱 1에서 1을 제곱하면 1이고 나머지 변의 제곱 3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3분의 1이 되죠. 따라서 3분의 2니까 바로 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하면 얼마죠? 3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AH 길이가 3분의 얼마가 된다? 루트 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엇을 또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QH 길이거든요. QH 길이. 그런데 지금 이 각 두 개가 같다는 정보를 줬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각을 세타로 둔다면 이 각도 세타가 되고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Q를 안다면 AQ를 알고 이 세타의 정보만 안다면 QH를 바로 무엇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타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 ABH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타, 바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이 빗변을 기준으로 끼고 돌아야 되니까 1분의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빗변이 1, 그리고 나머지 변이 이 높이 자체 구했으니까 3분의 루트 6이라서 1분의 3분의 루트 6. 바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구하면 CQ의 길이만 구해 준다면 바로 AQ의 길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QH는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CQ의 길이는 누구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AP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3분의 루트 6을 찾았고요. AH 길이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AQ의 길이는
자, 이 삼각형 APH를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에 바로 APH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세타고요. 얘가 A고, 여기가 P고, 여기가 지금 H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분의 루트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AH가 바로 이 정사면체의 높이가 되니까 이 길이가 지금 얼마죠? 3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AH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AP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 준 거에 대한 뭡니까?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한 변의 길이를 가르쳐 주고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P의 길이는 가르쳐 준 3분의 루트 6에다가 바로 빗변에서 밑변으로 가는 코사인 세타인 바로 3분의 루트 6을 다시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9분의 6이니까 즉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가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P가 3분의 2니까 이 AP와 CQ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럼 CQ도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AQ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Q는 바로 1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니까 바로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코사인도 알고 이 두 변도 아니까 QH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 직각삼각형은 아니에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H고요. 여기가 Q입니다. 그리고 이 각이 바로 세타란 말이에요. 그럼 AH는 우리가 여기서 얼마? 3분의 루트 6을 알고 있고요. 여기 AQ는 방금 이 1에서 CQ가 3분의 2였으니까 얘가 3분의 1이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뭡니까? QH 이 길이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식만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배의 그 각의 양쪽 사이드 변의 길이 3분의 루트 6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각각 제곱해서 올리면 되죠. 제곱하면 9분의 6이 되니까 9분의 6은 약분해버리면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9분의 1이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로 적으면 안 되고 각각 제곱해서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바로 이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이 x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게 바로 얼마다? 코사인 세타 구해놨죠. 얼마다? 3분의 루트 6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만 정리해주면 바로 x 제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 분모 위와 아래를 자 동일하게 9를 곱해 버리겠습니다. 자 9를 곱해 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9와 약분하면 3이니까 6이 되겠죠. 9를 곱해 버리면 플러스 1이 되고 9를 곱해 보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9를 곱해 버리면 얘가 약분되어서 바로 2루트 6만 남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3분의 루트 6이 되니까 바로 대각선의 곱은 똑같겠죠. 그럼 얘가 7이니까 3배 해버리면 7, 3, 21에 9, 3, 27x 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6이 되어서 6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7x 제곱은 12가 이하하면 21-12니까 바로 9가 되겠죠. 따라서 x 제곱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고 자 x는 길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양수의 값만 취하면 x는 바로 3분의 루트 3이 나와서 이 길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바로
h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 어렵죠? 자, 어려운데 하나하나의 길이를 찾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 도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상에서 자꾸 하려고 이 그림상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입체 도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는 게 좀 힘드니까 각각의 필요한 우리가 그 면을 모여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떼어내어서 직접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7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이 4이고, 자, 이 모선이라고 하죠. 그죠? 모선이 12인 원뿔이 있습니다. 자, 모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을 우리가 평면에 이렇게 그린 그림을 기억나나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겨냥도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린 그림을 겨냥도라고 하죠. 이때 이 모서리라는 것은 실제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곡면이니까. 따라서 평면에 그렸을 때 이 길이, 즉 O에서 이 밑면의 원주까지 끄는 이 길이가 12가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밑면의 지름의 양 끝점이죠. 지름의 양 끝점을 AB라고 했을 때 이 OB도 길이가 얼마입니까? 모선이니까 12잖아요. 그걸 1대2로 나눈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2니까 12를 3등분하면 그 한 칸의 길이는 얼마 된다? 여기가 4가 되고 C에서 P까지가 8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점 A에서 출발하여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C까지 움직인다고 하죠. 이 길이의 바로 최단 거리를 구해달라. 즉, 이런 문제는 입체 도형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체 도형을 바로 펼친 그림 전개도를 그려서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에서 이렇게 옆면의 둘레를 따라서 C까지 가는데 이 C는 바로 OB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개도를 그릴 때 여기가 바로 원뿔의 꼭지점이 되고 우리가 이 OA를 잘라서 우리가 펼쳐보면 옆면은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부채꼴 모양이 되죠. 따라서 이 점이 A라고 한다면 이 점 또한 무엇이 돼야 된다? A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밑면은 바로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밑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밑면에 반지름이 사니까 좀 그림은 너무 작은데, 자, 그리고 전개에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로 이 밑면의 둘레와 이 옆면의 이 둘레가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면의 둘레는 바로 원의 둘레를 말하죠. 원의 둘레니까 바로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2파이 R이니까 바로 8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B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B는 바로 이 AB가 바로 지름이기 때문에 이 B는 이 원주의 절반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아, 따라서 바로 O에서 이 부채꼴호의 바로 이 중점까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요 점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B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C점은 이 OB도 모서니까 여기를 바로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등분 했을 때 이 점, 이 정도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C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옆면을 따라서 점피가 옆면을 따라서 C까지 움직일 때 A에서 바로 C까지의 최단 거리는 바로 이 길이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선의 길이가 지금 얼마죠? 1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가 되고요. OC는 길이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각의 정보만 알아듣는다면 바로 삼각형 OAC에서 이 각만 알아듣는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또 어떤 각인가요? 또 절반으로 딱 잘라주잖아요. 왜? B가 바로 A와 이 호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이 바로 호의 길이가 8파이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절반인 8파의 절반인 4파이가 되죠.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이 부채꼴 OAB도 하나의 부채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12가 되고 중심각을 알고 알기 위해서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나왔으니까 12와 중심각을 곱하면 바로 호의 길이 4파이가 된다. 이거 두 개 곱한 게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한 게 바로 호의 길이가 되죠. 이해됩니까? 호의 길이가 L이면 L은 R 세타다. R이 10이고 이 각이 바로 세타로 표현한다면 R 세타가 바로 4파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타는 12로 나누어 버리면 바로 3분의 8, 바로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각이 바로 3분의 8, 60도가 되니까 우리는 삼각형 어디에서? 삼각형 OAC에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AC의 길이를 바로 이게 바로 최단 거리니까 이걸 X라고 둔다면 X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자 어떻게 두 배의 양쪽 사이드의 배니까 12와 4죠. 2 곱하기 12 곱하기 4고 각각 제곱하면 144에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풀면 되겠네요. 코사인 3분의 8,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2와 2와 약분해버리면 즉 이분수가 1이 된다는 말이니까 분모 분자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 144와 16을 더하면 바로 160이 되겠네요. 160 마이너스 x 제곱이 12 곱하기 4 바로 48이 되어서 x 제곱은 160에서 누구를 48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160 빼기 48이 바로 1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우리가 길이니까 루트 112가 정답이 되고 이 112는 우리가 4로 소인수분해 보면 428, 43, 428 하면 32니까 48이 32가 되겠죠. 그럼 얘가 또 47이 28이 되니까 4가 두 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111은 4 루트 7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가 옆면을 따라서 바로 접시까지 간 움직인 최단 거리가 바로 4 루트 7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이 전개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 근데 B가 어느 점이라고요? 바로 AB가 지름이었기 때문에 B는 이 호의 중점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